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깡통 전세 주의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떼일라 깡통 전세 주의보 수도권으로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집값이 본격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으니까 갭 투자 폭풍이 우려가 되고 1분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액수 역대 최대치이고 집주인 대출 확인과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보시죠. 저도 수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아니, 거의 매달 보는 것 같아요. 뭐 전세금을 띄었다, 집주인이 가지고 도망갔다, 빌라 왕인데 빌라를 200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100억을 넘게 가지고 뭐 필리핀에 갔다가 잡혔다, 뭐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런 죄를 지은 분들은 엄벌을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성이 있다면 사기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소송에 가면 의도성을 발표해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증금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런 전세금을 떼었다, 전세금 사고가 났다는 이 기사가 정말 수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법이 있거든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거든요. 말만 쉬운 게 아니라 진짜 쉬워요, 여러분. 전입하시고요. 이사 가시면 끝이에요. 확정 일자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기 위한 순서인 거고요. 보증보험은 나중에 여러분 대신 싸우는 거. 어쨌건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어쨌건 돌려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사고가 나고 있죠. 대항력을 만약에 갖추기 위해서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이길 다음날 00시에 생기는데 그 전에 근저당이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갔던 전세가가 이미 매매가를 넘어가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기사 내용대로 매매가가 뚝뚝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웃긴 시대다. 전세입자야말로 매매 가격을 잘 파악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만 하는 때이다. 그리고 확정일자보다 대항력이 중요하다. 보증보험 가입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기사 안에 제가 빠질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부분을 계속 이게 첨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좀 쪼개봐야 돼요. 지금 전세금을 만약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다들. 언제나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항력, 전입과 이산만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은 뭡니까? 대항력,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요. 채권은 여러분 누구에게든 싸우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 제 가족? 아니죠. 그거 이제 위법이에요. 저한테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채무자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 여러분 회사 있죠? 회사 계약서 있죠? 그거 채권이에요. 여러분 해고를 누가 할 수 있죠? 회사만 여러분을 해고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예, 계약자니까. 채권인데 이제 물건은 대항력 비슷한 걸 갖춰요. 물건은 세상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등재를 잘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찍히죠? 그거 물건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 등본이 여러분이 귀찮을지 몰라도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의 당신의 이름이 올라감으로써 여러분의 소유권을 세상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또한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물권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대차 특별보호법이 만들어진 거고 수많은 임차인분들이 이걸로 보호를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일단 중요한 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이 집에 빚쟁이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집주인과 돈으로 얽힌 이해관계가 있기 전에 서류적으로 내가 더 먼저 세입자로서 이 집에 들어와서 평온공대하게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대항력이에요. 니네가 돈잔치라던 빌리고 꾸던 내 알 바 아니고 너네보다 먼저 내가 와서 이 집을 세입자로서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너네 누가 됐든 간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보증금에 대해서 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국가에서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항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전입 신고하고 이사하면 끝이거든요. 쉬운데 왜 계속 사고가 터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남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에 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 오면은 자기가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두고 보증보험 가입하면은 완벽한 거야. 그런데 이 완벽하게 했다는 분들이 TV에 나와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TV에 나와서 전세 보증금을 띄이는 분들이,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되게 약간 허해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별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으셨는지 찾아보세요. 거의 다 완벽하게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여기 보면은 매매가가 흘러내려와서 전세가 아래까지 내려가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과거에 이런 게 지방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의 매물에 전세를 안 들어오라는 기조가 있었어요. 충북, 충남에 옛날에 갭 투자가 몰려서 역전세가 나면서 경매 시장도 시끄러웠고 세입자분들도 시끄러웠고 별의별 증상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아직도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입자로 들어갈 때 이런 시장, 매매가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자체가 이미 여기 전세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집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나 시세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집에 들어가실 때는 두 가지나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이 가격과 실제로 거래가 되는 매매 가격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이 가격만큼 여러분이 안정한 거예요. 가격차가 적다, 안전도가 떨어져요. 가격차가 많다, 안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전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전세로 들어가는데 물론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안심되시겠지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랑 너무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 매매 가격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면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차라리 월세를 권해요. 월세가 아니라면 참고로 여기서 매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면 설명도 길고 아무거나 사란 뜻이 아니지만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건너뛰고 차라리 월세가 낫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요새 이걸 아셔야 돼요. 역전세, 어쨌건 그건 알겠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약을 하러 갔는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별 차이는 안 나는데 매매가가 흘러내려와서 이런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봤는데 전세가 1억 8천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2천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뭔가 싸하잖아요. 안전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매가가 2억 5천에서 2억으로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만약에 1억 3, 4천에서 1억 8천까지 올라간 거라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월세가 더 올라갈지. 왜냐면 매매가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월세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 1억 8천이 전세고 2억이 매매가라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위로 올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간에 갱신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계약할 때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고 차라리 집을 매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영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매매 시장에 대한 별도의 공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 구분하는 게 맞다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항력이랑 확정일자랑 보증보험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쏟아지고 모두가 알려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 동안 이런 전세 관련 보증금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럼 몇 가지 더 아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갔더니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는데 매매가가 흘러내리고 있더라. 그러면 저는 차라리 월세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보증금을 최소화시키고 월세를 내. 물론 월세가 아깝지만 보증금 띄는 사건 사고에 연루가 돼서 피말리는 것보단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세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붙어 있다면 매매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50% 미만이다, 40%다.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넉넉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폭락을 해도 역사적으로 정말 IMF가 직방으로 오지 않고서는 10억짜리 집이 5억짜리가 되긴 쉽지 않으니까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보험 꼼꼼하게 해서 들어가 살면 전 안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케이스처럼 둘이 들러붙었다? 근데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매매가가 흘러내려고 있다면 월세가 나요. 그런데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면 매매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참 짜증나는 게 세입자분들이 공부할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조금 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졌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보가 많은데도 이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맨날 드는 대항력 이거보다 지금 시장에 맞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한테 절대 그런 사건 사고가 없기를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